레고님, 유튜브 멤버십에서 매달 입지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하죠.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했거든요. 오,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달 했으니까. 제가 한 지역들 보니까 뭐 송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방, 광역시, 뭐 서울, 그다음에 뭐 경기도 신도시 네. 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럼 뭐 한 12개, 막 10개 넘겠는데요, 지금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한 것들을 멤버십에도 올리고 이제 푸름에도 맨날 올리고 있거든요. 네. 실제 한번 보면은 음, 지금 성북구부터 시작해서 운정, 분당, 위례, 뭐 하남, 평택, 춘천, 뭐 소도시도 있고 뭐 리모델링도 있고 많이 있죠. 한 네, 10개 네.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매달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이나 수도권 거의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매달 한 개 선정하시는 혹시 기준이라든지 이유가 있나요? 아, 지역 선정 기준이요? 특별한. 일단은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먼저 해줍니다. 음, 그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작년 초에는 뭐 그 송도가 이제 조금 반등이 있다 보니까 송도시 이제 전망 분석해줬고, 또 조금 지나가지고 뭐 그 하락했던 막 대구 같은 지역도 조금 반등하니까 그것도 해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흐름이 지금 딱 온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을까? 흐름이 딱 온 걸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역을 해주는 게 맞을까? 해서 첫 시작은 저는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그 지역이 좋든 안 좋든 분석해주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네. 몇 개, 여러 개를 했으니까 네. 여기서 그러면 이 구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던 영상, 네. 제일 인기가 많았던 영상, 호응이 많았던 지역 같은 건 어느 지역일까요? 지역은 제가 한번 봤어요. 통계를 1등이 보니까 송도더라고요. 송도, 네. 네, 관심이 인천 많네요. 송도.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뭐 신도시를 일단 좋아하고요. 깨끗하니까. 그 다음에 또 너무 비싼 곳보다는 하락을 많이 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싸니까. 예. 그래서 뭔가 반등이 됐을 때 네, 네.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은 어디였냐면 세종시였어요. 약간 비슷하죠? 비슷한데요, 느낌이. 비슷해요. 네, 좋은데요. 네, 그래서 하락을 좀 많이 했던 지역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인기가 있었던 지역은 대구였어요. 대구도 사실은 하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투트랙이거든요. 하락을 많이 해서 반등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입지가 워낙 좋아가지고 하락은 적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호하지만 사람들이 왼쪽을 원하니까 저는 그냥 그거 계속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사라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좋네요. 사실 요 지역들만 잘 봐도 왜 요걸 했는지도 보이고, 네. 그리고 요 전만 분석만 보더라도 뭔가 미래가 살짝 보일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이름이 그 전망 분석이잖아요. 네. 이게 뭐 전망 분석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왜냐면 1년 지난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어땠을까 결과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잘 전망을 분석한 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올렸던 게 인천 송도였거든요. 네. 인천 송도는 이제 반등을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서울 1급지랑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송도 신도시는 서울에 있는 2급지 아니면 2.5급지, 뭐 성북구 대장 이 정도랑 그 시세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성북구도 못 움직이는데 송도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아?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디가 더 좋을까라고 보면은 서울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송도에 대한 결론은 뭐였냐면,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되겠지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송도 같은 곳보다는 서울 같은 지역이 사실 낫다. 그리고 또 송도는 또 한번 반짝했다가 또 보합기를 가져가다가 나중을 또 기약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그곳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안내했었죠. 그래서 지금 1년이란 넘게 시간 지났으니까 그 이야기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랑 비교를 많이 했냐면, 세종시도 이제 제 나름대로는 분석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종이 이제 먼저 반등을 작년에 잠깐 했는데 네. 대전이 못 가는데 세종 혼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마치 인천이 갈 때 서울이 못 가는데 어떻게 인천이 못 갈까? 마찬가지로 대전이 못 가는데 세종이 어떻게 갈까? 이 이야기를 좀 했던 거고, 근데 역시나 대전이 못 가니까 세종 바로 스탑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사람들이 그 마피 5천만 원 잡으러 가더라고요.
흥미로웠죠.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분양권이 프리미엄 10% 아니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6억이니까 6천만 원 있으면 되는데 마피가 5천이니까 뭐 1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면서 자꾸 그걸 주우러 가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은 뭐 2개씩 사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그걸 사냐고. 지금 서울도 아직 반등을 제대로 안 했는데 제일 맛있는 건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대구 반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대구를 하지 말라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왜 대구가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정말 정밀하게 안내해 줬거든요. 근데 시간 지났을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럼 사실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됐고 네.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네. 선정 지역이라든지 네. 소식들 또 아. 분석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있을까요? 초반에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역도 제가 해줬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이 딱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흐름도 오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한 중간쯤 정도 지나서는 내가 하고 싶은 지역을 그냥 조금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금액대도 좀 올라오고 뭐 경기도 좋은 신도시 네, 뭐 이런 거 자꾸 나오니까 네. 뭐 분당 뭐 그다음에 뭐 위례 뭐 이런 거 자꾸 나오고 네. 입지가 자꾸 올라오니까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긴 하지만 흐름이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 많이 해주고 아니면 또 사람들이 워낙 또 호재가 있거나 가격 변화가 있을 그런 지역들 좋아하니까 뭐 파주 운정이나 이런 지역들도 간간히 조금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어디냐면 이제 서울 성북구거든요. 아, 성북구. 예. 원래 흐름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이제 반포 찍고 뭐 마포, 성동 이렇게 와 있는데 네. 그 다음 흐름은 어디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동작, 강동 그 다음에는 바로 성북구거든요. 거기를 건너뛸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템포가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정을 했었죠. 그래서 제일 최근 자료니까 그 자료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았는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죠. 사실 그 영상 다 보셨잖아요. 그 우리 또 자료 만들 때도 그 참여해가지고 또 도와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좀 성북구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입지 분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좀 혹시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볼까요? 전망 분석 자료들을 제가 조금 장표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지금 성북구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전망 자료에 뭐 랭구님의 모든 인사이트와 정보들이 다 담겨 있긴 한데 뭔가 모르게 그래도 제가 이 점은 정말 좋겠다. 이 부분은 진짜 구독자분들 혹은 그냥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만 네.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전망편이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부터 먼저 딱 분석을 하고 맞아요.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입지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제 전망으로 내가 네. 어떻게 하면 이 입지가 또 위에 있는 입지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바라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끝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 이 지역의 수요자분들께서 어디를 조금 먼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접근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딱 정리하셔가지고 딱 제안해 주시긴 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입지, 전망, 유망 투자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일 처음에는 역시 입지부터 이렇게 설명이 나오던데 사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많은 생활권 혹은 동들 이거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 어떻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될지를 항상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선호입지라고 저희가 나누긴 했지만 이거 봐도 사실 아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네. 야, 이 복잡했던 요 입지 장표가 물론 영상에 싹 설명이 되어 있지만 순서대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맛있게. 어디가 맛있는지. 네. 그 다음에 그 슬라이스를 해놨는데 번호도 매겨져 있어요. 번호도 어디부터 조금 더 선호하고 어디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복잡했던 요 성북구의 입지가 예쁘게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실 누구든지 생활권을 동그라미 치고 스스로 그냥 성북구는 기름 아니야? 하고 다 기름으로 달려가긴 하는데 거기가 왜 좋은지를 사실 또 사람들은 잘 분석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딱 분리를 하고 나서 만약에 1번 요 부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또 1번에서도 어떻게 더 딥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쫙 펼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평면 지도만 보다 보면 이게 다 평지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그냥 뭐 지하철만 무조건 가까우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요 입지 분석을 싹 듣고 나니까 왜 저곳이 조금 더 괜찮은지 어떻게 순번으로 내가 조금 더 관심 단지를 가져가면 좋을지를 잘 설명해 준 그런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매겨놨죠. 그쵸. 왜냐하면 어떤 게 더 좋은지 선택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떤 건 신축인데 어떤 건 너무 구축이고 어떤 건 여기서 먼데 신축이고 여기서 가까운데 구축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털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번호를 항상 매기거든요. 생활 권역별로. 그럼 선택이 굉장히 쉬워지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대신 요 넘버링 되어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현장 갔을 때 저희가 딱 어떤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지만 거기 넘버링이 탁탁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요 하나의 장표만 다 가지고 현장 가도 충분히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요 영상을 듣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딱 한 개의 권역에서 내가 결론을 탁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영상에 보면 요 한 권역을 가지고 정리를 탁 나오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는 성북구에서 제일 먼저 뉴타운으로 개발이 됐다. 네. 이 말은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리고 또 강북에서도 가장 가성비로 찾는 입지고 게다가 역세권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생활권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자기가 임장도 갔다 오고 영상을 보고 정답을 탁 내릴 수 있는 요 포인트들이 뒤에 연결해가지고 권역별로 쫙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나면 야 이거 입지를 이해 안 할래야 이해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입지를 보고 나면 사실 사람들은 이제 입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전망이죠. 내가 뭘 사야 될까? 뭘 사면 더 많이 오를까? 혹은 이 입지 진짜 오를 수 있을까? 확신이 없거든요. 전망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서울도 1급지가 달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1급지가 달려나가면 당연히 다음 순번이 오겠지. 이런 건 누구나 다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흐름이 1급지는 이미 다 상승하게 될 거지만 2급지는 철저하게 조금 소형부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조금 더 늦게 움직이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조금 더 접근하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 전략까지 담았다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금 객관적으로도 이제 저평가 여부를 체크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북구의 기름 1단지 같은 경우에 소형 평형과 조금 준대형 평형을 시간차 타임라인으로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 적정치가 상승기 때는 거의 뭐 90%까지 같이 상승하고 거의 유사하게 상승했지만 최근에 준대형 이상으로 혹은 큰 평형일수록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1급지가 달려갈 거니까요. 2급지가 알아서 잘 갈 겁니다. 이런 전망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 입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부터 선별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성북구를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매입해야 됩니까? 지금 서울 뭐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데 좀 이따가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돈도 작게 들어가고 뭔가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긴 살 건데 지금 살까 봐 내년 살까 봐 그쵸. 이 정도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조바심 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일 때는 잘 될 거야 하는 상상이 아니라 결국은 시뮬레이팅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 영상에서 살펴보면 자 전세가 10% 오를 거라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매년 매매가가 하나도 안 오를 경우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경우를 상상하기도 하고 혹은 5% 혹은 10%에 따라서 전세 투자금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효율이 되는가를 그렇게 장표별로 나누어서 보여줬죠. 결론까지도 나오거든요. 사실 뭐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실거주자는 또 전세가율 의미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도 좀 담고 싶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전망 보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끝에부터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나 그 생각 못했네요. 왜냐면 이건 결론에 해당하니까. 네. 사실 대상 아파트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권역별로 제가 저희들이 입지를 분석하고 어디가 관심 가져야 될 건지를 쭉 내어드리는데 사실 어떤 권역에서는 재개발 단지들이 모인 곳도 있죠. 어디죠? 그렇죠. 장이 뉴타운 같은 곳들. 네. 완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디가 좋을지 혹은 안전마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내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기축부터 시작해서 종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형에 대한 이해까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네. 내가 실거주 안 하더라도 다른 어떤 분과는 미래에 내가 네. 미리 살 곳을 선점해 놓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혹은 한 3억대로서도 서울 안에서 내 집 네. 마련을 할 수 네.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놨습니다. 요 장표는 아마 모자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 해답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네. 요 장표를 제작한 사람들은 요거 보면 이렇게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망도 결국은 내가 현장을 가보고 이 전망과 입지 분석이 합쳐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그래 이거지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게 이게 전망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입지하는 건 아무 소용없고 맞아요. 그래 저거 맞아 확신을 가지는 그 포인트가 결국은 내가 입지 분석하고 임장 가고 그리고 현장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전망편을 이렇게 다 합쳐지면 이 입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마도 저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내 집 마련 해야지. 그러면 부동산 입지 공부해야지. 그렇죠. 그 얘기 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입지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지역 저런 지역 가봐야지. 또는 뭐 입지 강의 같은 거 들어야지. 했지만 이 입지를 이렇게 분석해줘도 사실 이 한 입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 입지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입지 다른 동네를 듣기 시작하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요. 맞아요. 기준이 명확해야 나머지가 오더라도 강동구 입지를 내가 봤는데 그러면은 동작구에 있는 것들, 뭐 성동구에 있는 것들 아파트 딱 들어왔을 때 어디가 더 입지적으로 좋구나가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준이 허술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망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야 이걸 또 그냥 또 보기만 하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죠. 크리님한테 이제 헬프를 줬고 사람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과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우리가 설계를 했잖아요. 매월 이제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혹은 지금 제가 시세가 좋아하는 흐름의 온. 그 지역들을 분석할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매월 지역을 분석하는데 결국은 가보라고 해도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가다 보니까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가가지고 현장을 같이 체크하고 네. 또 소장님도 뵙고 혹은 전화를 해가지고 현장 소식까지 결합하고 그리고 스스로 입지 분석도 해보고 근데 이 입지 분석을 하라고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5일 동안 네. 단계별로 하루에 하나씩 어떻게 하면 입지를 내가 잘 나눌 수 있을지 스텝 바이 스텝을 그것대로만 딱딱딱 과제만 하면 그렇죠. 조합이 된다. 그렇죠. 미션별로. 네. 하지 않고 싶어도 매일 할 수밖에 없도록. 네.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요 지역 동에 지금 전화해가지고 분위기를 빨리 체크해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북구 안에서도. 사람들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 아까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뭐 기름동이랑 뭐 장이랑 여러 개 동이 있을 때 그렇죠. 거기서 요 녀석 중에 뭐가 좋아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그 중요한데 포인트가 뭐냐면 네. 자기 손으로 머릿속에서 정렬이 싹 돼 있어야 되거든요. 동별로 네. 어떻게 내가 이거를 순위를 정하고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이미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자기가 번호를 매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맞죠. 그렇죠. 직접 안 갔다 오면 이 번호를 못 매긴단 말이에요. 못 매기죠. 그 순서가 머릿속에서 싹 체화되어 있는 게 저는 네. 그게 임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하고 나면 알아서 네. 이렇게 싹 합쳐지면서 그래 요 순서 다음에는 요 순서지 요 순서 다음에는 요 순서지 하고 그게 체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땡볕에 막 그냥 현장만 가고 힘들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딱 결합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임장을 다녀온 후에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가지고 전망편을 보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보면 안 돼요. 내가 내린 결론하고 전망편하고 같이 합치면 네. 내가 못 본 게 이거구나. 혹은 내 생각과 이거와 동일하구나 하고 자신만의 기준이 다 생기면서 아마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성북구부터 시작을 하지만 전망은 사실 매달 다른 지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다음 달 지역도 좀 제가 고민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관심 많고 저도 관심 많은 지역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 나가고 뭐 급한 분들은 영상을 보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상만 봐가지고는 확 안 와닿으니까. 그렇죠. 또 그 다음 지역이 또 우리 임장 이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임장 프로젝트는 네. 전망평부터 제공이 안 돼요. 임장을 가고요. 아. 분석을 한 다음에 네. 미션을 이행하고 아. 말씀드렸죠. 자기가 다 완벽하게 네. 이해한 다음에 체득한 다음에 전망을 딱 보잖아요. 결합됐을 때 이거다. 내 기준은 이게 생긴다. 네. 네. 확신이 생기고 네. 이 지역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아마 영상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확 이해는 하겠죠. 그렇죠. 이 가치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 좀 새롭게 만든 과정인데 맞아요.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을 모실 수 있지도 않아요. 사실 저희가 인원을 한 10명에서 한 15명 네. 정도 한정하게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어느 지역 가는 거예요? 지금 성북으로 갈 겁니다. 아, 가장 최근에 했던 성북으로. 네. 그리고 실제로도 분위기가 네.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성북 관심 없고 뭐 마포구나 나 그런 거 관심 있어 이런 사람이라면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기준을 가지고 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다 대입을 시키면 된다는 네. 말이에요. 아, 그리고 성북이라는 곳이 서울에 어떻게 보면 허리와 같은 곳이거든요. 굉장히 중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잡기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고요. 네, 네. 실제적으로 강북에서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허리 라인 딱 잡고 조금 더 상급지 하나 딱 잡고 그러면 확실히 좀 비교가 되긴 하겠네요. 크겠죠. 솔직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강남을 분석한다? 강남 정도 노는지 누가 모르겠어요. 그건 다 그렇죠. 알죠. 어떻게 보면 저는 성북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중간 지역이라고 허리 생각을 라인 잡는 게 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보들은 네. 저희가 댓글로 안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댓글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이 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달에 또 영상 또 전망평 나오면 또 그 지역 리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지역도 그냥 안내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다음에는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리뷰 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리얼하고 아.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